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의 약수면 5점을 얻고 5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주사위에서 1이랑 5밖에 없죠. 6분의 4의 확률, 6분의 2의 확률이라는 거고, 그럼 3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 1점을 얻고, 5의 약수가 아니면 2점을 얻는데요. 자, 이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162번 반복한대. 딱 이걸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이항분포구나. 그죠? 독립시행을 하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죠. 그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켜서 보는 문제구나. 왜? 표준정규분포에 대한 값을 줬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총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총 점수를. 그럼 이제 이건 뭐가 어려워지는 거냐면 확률 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걸 잘 익히셔야 돼요. 대부분 다 이걸 못해서 틀렸을 겁니다. 어? 총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내가 이항분포를 쓰려면 어쨌든 여기에 시행 횟수를 쓰고, 그죠? 여기에는 확률을 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 시행 횟수를 쓰고 확률을 써야 되는데 이 시행 횟수랑 확률이 곱해져서 기대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평균이 나오지? 그럼 이 기대값으로서 내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어떤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162번을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확률을 뭘로 쓸 거야? 3분의 1로 쓸 거야? 그러면 그냥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인 거죠. 그지? 5의 약수에 대한 기대값인 거고. 그렇다고 3분의 1을 써? 그럼 5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값이 나오는 거죠.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1이나 3분의 1을 써서 일단 먼저 5의 약수에 대한 컨셉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일로 바로 못 갑니다.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항분포를 절대 못 쓴다고 바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5의 약수로 그냥 갑시다. 5의 약수.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었죠. 자, 이걸 그대로 가져갈 건데 그래서 내가 이항분포를 이렇게 쓸 거야. 162번 반복할 거고요.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이 이항분포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뭐 확률 변수를 y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y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 곱하는 거죠? 얼마야? 54지. 맞나? 그죠? 54. 그 다음에 분산. 여기 3분의 2 곱하는 거죠? 그러면 18, 36이네요. 그지? 분산은 36이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6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씁시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54고 표준 편차가 6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뭐가? 확률 변수 y가. y는 뭔데?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지? 162번 반복해서 던지면은 5의 약수가 나오는 기대값은 54라는 얘기입니다. 표준 편차는 6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된 y를 가지고 이 확률 변수 x를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잘 생각해봐. 이 확률 변수 y라는 것은 결국 몇 번 나왔냐는 거야. 5의 약수가. 그죠? 이게 5의 약수가 몇 번 나오냐에 대한 횟수에 대한 관점인 거잖아요. 그지? 거기에 대한 평균이 54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기대값이. 자, 그래서 5의 약수가 나오면 1점을 얻기 때문에 1점을 얻습니다. 언제? 5의 약수가 나오면. 5의 약수가 아니면 2점을 얻습니다. 그럼 5의 약수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2를 곱하는데 뭐에 2를 곱할까요? 5의 약수가 안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 5의 약수가 아닌 게 나오겠죠. 그지?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5의 약수가 54번 나왔어. 그러면 5의 약수가 아닌 건 몇 번 나와요?
108번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거 두 개 더해서 162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2에서 y를 뺀 만큼이 5의 약수가 아닌 것이 나올 횟수인 거지. 그지? 아닌 것이 나오는 횟수인 거죠. 이거는 5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인 거고, 거기에 각각 1을 곱하고 2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예요. 총점에 대한 확률 변수를 나타내 주는 거지. 그래서 y에 324인가요? 빼기 2y다. 그러면 324 빼기 y가 뭐가 되냐면 확률 변수 x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261에서 282 사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내가 요 x자리에다가 얘를 넣어버립니다. 261에 324 마이너스 y 28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261에서 324를 빼면 63이고요. 63 40입니다. 42 6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각각 뺐어. 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3, 여기가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를 다 324를 뺐어요. 그 다음에 양변에 y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다 바뀌죠?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y의 관점에 대해서 42에서 63 사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심플해졌잖아. 42에서 63 사이를 구하는 거고, 자, 이 값의 차이는 얼마예요? 8인가? 그죠? 아닌가? 8 아닌데? 12인데? 그죠? 그 다음에 요 값의 차이는 얼마야? 9인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는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2배만큼 반대로 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고, 이쪽으로는 표준 편차의 1.5배만큼이네요. 그지? 그래서 0에서 1.5, 0에서 2까지. 요렇게 두 개를 찾아서 더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433이고, 여기는 0.477이고, 그러면 또 이제 계산이 귀찮으니까 0.433이랑 0.477이 더하면 9104다. 9104다. 이렇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교분포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무조건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지? 이 문제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그 어디에도 총점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떤 특정 확률 변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로 만들든 여기로 만들든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5의 약수인 걸로 만들든 5의 약수가 아닌 걸로 만들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어느 한쪽을 정해놓고 나면 내가 얘를 y로 정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자동으로 162 빼기 y가 정리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아,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정리할 수 있다. 난 얘에 대한 이항분포를 정리하는 건 편하니까 얘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놓고 얘를 얘랑 연관지어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식을 만들어서, 요 식이죠 바로. 그렇게 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됩니다. 이게 통계를 처음 공부하거나 공부를 막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유형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냥 점수 거저먹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